한 20분이 넘는 동영상이 이제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동영상이 한 대부분이고 이론도 있고 통계 분석을 또 제가 하고 그다음 제 동영상에서 조금 다루지 않은 SPSS 그런 거는 요 두 번째 교재인 이체 두 번째 교재를 가지고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요거 SPSS를 활용한 조사 방법 및 통계 분석 요거 요 책입니다. 여기 좀 설문지에서 뭐 통계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요 책에 나온 거 가지고도 수업을 조금 해서 온라인 수업을 좀 할 테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난 첫 번째 동영상에 이어서 통계학의 어떤 통계학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쓴다는 거죠. 우리는 경영 통계입니다. 그럼 어디다 씁니까? 경영학에다 쓰는 거죠. 그래서 크게 차이 분석과 관계 분석으로 되어 있다. 차이 분석이란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거다. 주로 두 집단의 차이, 그 다음 세 개 이상의 집단 간의 차이. 두 집단의 차이를 T 테스트라고 합니다. T 분석, T 검정. T 분포를 쓰기 때문에, 이제 T 검정이라고 합니다. T 분포를 써서 T 검정. 세 개 이상의 집단의 차이. 두 개라는 게 주로 이제 남녀죠. 남녀 분석. 뭐, 기업체에서 남자와 여자의 생산성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뭐, 아니면, 고객 중에서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 그러니까 많이 물건을 사는 사람과 가끔 사는 사람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분석하는 게 두 집단의 차이입니다. 이걸 T-테스트에서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 집단 이상의 차이는 이제 Analysis of Variance, A-N-A-L-I-L-Y-S-I-S, Analysis of Variance, V-A-R-I-A-N-C. Variance, 분산이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의 제곱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표준 편차를 쓰지 왜 분산을 쓰냐? 표준 편차를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제곱이 분산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의 제곱인 분산. Analysis of Variance를 영어로 ANOVA라고 합니다. 앞쪽에서 A-N-A-A-N-O-V-A, ANOVA. ANOVA가 분산 분석인데 분산 분석의 표준 편차의 자승인. 표준 편차는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에서 설명할 텐데, 그 다음에 분산은 제곱을 하기 때문에 전부 플러스로 되죠. 그래서 분산을 분석하는 겁니다. 실제는 뭐 표준 편차를 분석하는 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분산을 분석해가지고 해서 세 집단 이상의 차이, 예를 들어서 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미래 경쟁력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Analysis of Variance. 독일과 뭐 영국과 프랑스 간의 뭐 어떤 제품 숫자, 신제품 숫자가 1년에 생산된 신제품 숫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이제 차이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차이 분석이고요. Analysis of Variance 여기 있죠. 다 써서 그 다음에 관계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통계학이란 기본적으로 차이하고 관계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차이하고 관계로 분석하죠. 차이는 뭡니까? 두 개의 차이.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와 있다. 차이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아서 별 필요가 없죠. 그죠? 몽고하고 한국과 차이가 없어. 그럼 뭐 알아서 뭐합니까? 한국과에서 캐나다하고 차이도 없어. 그건 알아서 뭐합니까? 차이가 있는 걸 알아야지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걸 찾아야 의미가 있다. 그 다음 관계. 관계도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관계요. 그렇죠? 나이지리아하고 대만과의 뭐 관계 없다. 그럼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관계가 있는 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계가 있다. 왜 있습니까? 석유 거기서 많이 나고 우리는 석유 없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하고 미래는 관계가 있다 없어? 관계 있죠. 석유가 이제 고갈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관계 없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관계는 이제 보통 피어슨 상관관계라는 게 있어요.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수님인데, 피어슨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까지 옮기는 피어슨 코릴레이션이 있고, 그다음 스피어만 코릴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스피어만은 이제 서열 척도에 쓰고, 피어슨은 등간 척도에 많이 씁니다. 서열 척도는 뭐냐? 그냥 이것이 저보다 크다 이런 게 서열 척도고, 등간은 이것과 저것의 차이가 그것과 그 다음에 차이가 동일하다. 여러분이 우리 5점 척도라는 거 쓰죠. 당신은 하이트 맥주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1번 아주 좋아하지 않는다. 2번 거의 좋아하지 않는다. 3번 그저 그렇다. 4번 약간 좋아한다. 5번 아주 좋아한다. 이럴 때 1번과 2번의 차이는 2번과 3번의 차이와
똑같고 3번과 4번의 차이가 똑같고 4번과 5번의 차이가 똑같다. 1, 2, 3, 1, 2, 2, 3, 3, 4, 4, 5가 4개의 간격이 똑같다는 걸 이제 등간척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간척도일 때는 피어슨을 쓰고 서열척도 1이 2보다 크다 이럴 때는 이제 스피어만을 씁니다. 근데 스피어는 잘 안 쓰고 이제 피어슨을 많이 쓰죠. 피어슨 코릴레이션이 두 변수 간의 관계, 두 변수 간의 관계. 몸무게하고 키가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도 있고, 뭐, 기업체에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성과를 많이 낸다.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고, 이런 이제 관계. 두 가지 변수 간에 이제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교차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크로스 테빌레이션 어널리시스. 이거는 이제 명목 척도라는 걸 가지고 쓰는데, 명목이 뭐냐면 주로 남녀 이런 거 가지고 쓰는데, 교차 분석은 카이스퀘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쓰고 아주 쉽고 편안해서 전 세계에서 뭐 거의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두 개 간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뭐 대리점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뭐 종업원을 많이 고용을 하더라. 뭐 이런 거 이제 교차 분석으로 되는 거죠. 회계 분석은 아주 어렵습니다. 경제학에서 예전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다 회계 분석으로 받았죠. 리그레션을 했으나 이건 종속 변수 하나와 독립 변수가 하나 혹은 여러 개. 종속 변수 하나와 독립 변수 하나는 이제 여기 일단 심플 단일 회계 분석이고 종속 변수 하나와 독립 변수 두 개 이상은 이제 중회계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단일 회계 분석은 상관 분석과 결과가 똑같습니다. 상관 분석은 종속이나 독립이 없죠. 그러니까 상관 분석은 종속이나 독립이 없이 그냥 두 개의 변수의 관계고 단일 회계 분석, 심플 리그레션은 독립 하나 종속일 때는 똑같습니다. 관계가 똑같습니다. 이별량 상관 분석이나 뭐 단일 회계 분석은 단순 회계 분석, 단일 회계 분석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중회계 분석은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일 때는 이별량 그 상관계성은 다르죠. 교차 분석은 주로 명목초단, 서열척도, 뭐 명목을 많이 써요. 명목초단, 서열척도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교차 분석 가지고도 뭐 다른 것도 쓸 수 있을지 모르는데 거의 다 안 씁니다. 다른 데는 뭐 상관 분석이 이런 게 다 있으니까. 회계 분석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찾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현상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독립과 종속이 뭐냐? 뭐가 뭐에 영향을 준다. 경영에서 가장 많이 예전에 논의됐었죠. 종업원들이 직무에 만족을 하면 job satisfaction, 직무에 만족을 하면 성과가 올라간다. 직무 만족이 종업원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 플러스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다른 교수님들이 조직행동론 전문 교수들이 보니까 아니 직무 만족이 job satisfaction이 성과, job performance, 직무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job performance가 직무 성과 높으면 그것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서 만족이 성과에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니면 성과가 만족에 영향을 주는지를 불명확해 해진 적이 있습니다. 독립과 종속이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실제 그런 면이 많습니다. 실제 그런 면이 많죠. 마케팅에서 보면 태도가 선택에 영향을 준다. 태도가 뭡니까? 물건을 좋아하는 태도가 선택에 영향을 준다. 그럼 그 태도는 어떻게 아느냐? 태도는 5점 족도로 물어보죠. 당신은 이 점포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뭐 이렇게. 그것이 선택에 영향을 준다. 요거는 이제 독립과 종속이 명확한데 다른 것들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독립과 종속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해서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회계 분석입니다. 통계 자료 수집을 이렇게 설문지를 해서 합니다. 여기 설문지를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샘플 퀘셔너죠. 요걸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2학년 1학기 과목인데 보통 3, 4학년도 쓰는데 1학기 과목에 보면 마케팅 조사를 합니다. 마케팅 리서치라고. 거기가 주로 설문지를 분석합니다. 이 설문지를 만들기 전에 정성 분석, 포커스 그룹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죠. 그래서 F자 초점 면접을 해가지고 그거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설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F자를 하고 나서 그걸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분석하는 것. 요거 1차 자료. 요거를 이제 마케팅 조사를 하고 경영 통계는 그걸 빼고 그냥 2차 자료. 2차 자료는 기존 데이터입니다. 기존 데이터는 되게 많습니다. 우리 아빠가 소득을 버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상인가 중인가를 보자. 그건 어떻게 합니까? 전체 우리나라의 그 통계청에 가시면 여러분의 거기 가구 소득 뭐 조사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종업원의 그 월급 받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뭐 대충 아는 것은 가구 소득이 뭐 한 수천만 원에서 한 7, 8천만 원 정도면 우리나라 중위입니다. 그 이상이면 이제 상층이고, 그다음에 연봉이 보통 1억 원 이하인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의 한 90몇 %, 연봉 1억 원 이상에서 5억 원까지가 조금 있고, 그다음 5억 원 이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한 5억 원 이상은 지금 뭐 국회에서 지금 5억 원 이상일 경우는 다 이렇게 발표하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연봉이 한 1억에서 한 3억 가는 사람이 한 30만 명, 40만 명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기존 데이터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팔린 게 한 100몇십만 대인데, 외제차가 예전에는 2, 3만 대였는데 요새는 뭐 10만 대 이상이 넘어왔다. 그래서 국산 자동차 대비 외제차가 10%를 넘었다. 뭐 이런 게 이제 2차 자료입니다. 2차 자료란 돼 있는 자료죠. 돼 있는 자료는 바로바로 나옵니다. 뭐 그건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 우리 서울여대 내부에서 어디 가면 앞다리나 저기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맨날 돈 받으면 거 다 찍히잖아요. 그죠? 현금 줄라기 하고 포스에 다 찍히니까 그거 여러분이 다 이렇게 분석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건 뭐 보면 알죠. 2차 자료, 그게 다 2차 자료요. 서울여자대학교에서도 뭐 교수나 직원도 월급 얼마 줬는데 다 2차 자료죠. 뭐 2차 자료.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학생들을 출석을 매일 부르고 지금 전자 출석하는데 그 뭐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뭐 그래서 그냥 오프라인 출석을 많이 부르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모 대학교에 한번 가서 부자 강의하러 갔더니 그냥 학생들이 들어오더니 자기 학생 카드를 뭐 딱 찍으니까 그냥 저절로 그렇게 전달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찍을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어떤 그 무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서울여자대학교 남문이나 정문으로 들어올 때 서울여자대학교 카드만 갖고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면 8시 20분에 들어온 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걸어 들어가, 강의실로. 강의실 들어가면 있어. 그냥 중간에 잠깐 나갔다 와. 그럼 중간에 나오면 출퇴근 기록이 다 남어. 가상 강의실에. 그러면 출석 부를 필요 없죠. 이게 다 2차 자료입니다. 지문이라는 게 다 2차 자료죠. 2차 자료. 그런 게 다 2차 자료입니다. 2차 자료가 좀 비용이 싸고 수집이 쉽죠. 그 대신 불정확하죠. 부정확할 수가 있죠. 물론 여러분의 출퇴근 기록, 출석근 뭐 그런 전산으로 되니까 그렇지만 2차 자료가 이래서 뭐 우리나라의 주차장에 자동차를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CCTV가 찍어보고 뭐 이런 거 잘 부정확할 수가 있죠. 보통 설문지가 훨씬 정확하다고 합니다. 설문지. 물론 설문지도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설문지가 프라이머리 데이터가 2차 자료보다는 더 정확하다. 그래서 거의 전 세계에서 뭐 경영조사 중에 중요한 거는 다 설문지를 하죠. 설문지. 그래서 경영학에는 설문지 분석 기법이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통계학의 측정 척도, 이 4가지. 지금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이거를 스마트폰 찍고 그 다음에 읽으십시오. 이건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제가 거의 뭐 한 30몇 년 전에 이거 처음 배우고 미국 가서도 숱하게 배우고 듣고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노미널, 오디널, 인터벌 레이쇼. 중요한 건 이걸 먼저 가르쳐 줄게요. 우리 통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추정과 검증을 하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야 돼요. 중요한 거.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지 못한다.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지 못한다. 반대로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요. 명목척도 뭔지 모르고 좀 이따 이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가 없다. 평균을 계산 못하는 거니까 당연히 표준 편차도 안 되죠. 그러니까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는 평균을 계산할 수 없다.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는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다. 따라서 아까 제가 기법이 5가지라고 있었어요. 타입 분석의 T테스트,
두 집단 T-테스트, 세 집단 이상의 어널리시스 베어런스 분산 분석, 그 다음에 관계 분석의 크로스 태블레이션, 교차 분석, 그 다음에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이 중에 4개, 4개는 전부 평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입니다. 따라서 T-테스트, ANOVA,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는 전부 등간이나 비율로 측정이 됩니다. 등간이나 비율. 교차 분석은 뭐 명목으로 해도 별 상관도 서열도 되고. 마케팅 조사론 시간에서는 이제 설문지를 하기 때문에 등간 척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요번 학기에는 2차 자료가 나오는데, 2차 자료는 주로 설문지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설문지가 아니고 전부 그냥 뭐 2차 자료 돼 있는, 뭐 물론 통계청에서 가구 소득 했는데 통계를 한 2차 자료 등간 척도 있을 수 있는데 상당수가 비율 척도입니다. 서열 척도, 비율 척도가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학기에는 등간 척도나 뭐 비율 척도를 가지고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자료는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금방 찾아요. 우리 학생들 뭐 작년에 보면 뭐 하이트 맥주의 뭐 판매량 뭐 이런 금방 찾아요. 그 다음에 뭐 하나은행의 뭐 취급고 뭐 삼성생명의 뭐 자산 뭐 확보 저는 뭐 현대해양제 판매량 이런 거 금방 나오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걸로. 대한항공의 뭐 매출액 이런 거 금방 나오죠.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를 가지고서 찾으면 이게 이제 회귀 분석이나 상관 분석, 분산 분석, T 테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못 찾으면 이제 교차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정리해.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는 평균이나 표준 변자를 계산하지 못한다.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는 평균과 표준 변자를 계산할 수가 있다. 알았죠? 그러면 교차 분석은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를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T 검정과 분산 분석과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은 반드시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를 써야만 한다. 이럽니다. 그럼 이제 4가지가 뭐냐? 명목 척도는 그냥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름. 서울여자대학교 1번 의뢰, 카이스트 2번 의뢰, 서강대학교 3번 의뢰, 서울여자대학교 1번, 카이스트 2번, 서강대학교 3번, 인하대학교 4번이요. 그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서울여자대학교 번호 1번, 카이스트 2번, 서강대학교 3번, 인하대 4번, 1, 2, 3, 4 도해 나누기 4로 해요. 얼마요? 10이죠. 10 나누기 3 얼마? 2.5죠. 그 2.5 나왔어. 그럼 뭐야? 그게 무슨 의미요? 2.5? 그럼 카이스트하고 서강대에 가깝네. 그래, 좋아. 그럼 다음에는 우리가 번호를 바꿔. 카이스트가 1번이야. 우리가 2번이야. 인하대 3번이야. 서강대 4번이야. 1, 2, 3, 4에 다시 2.5 나와. 그러면 서울여대하고 인하대하고 가깝네. 아무 의미가 없죠. 명목 척도는. 그래서 그런 평균을 못 가는. 그냥 명목은 그냥 1번과 2번이 그냥 그렇다는 거고요. 서열 척도는 뭐냐? 이것이 저보다 약간 크다. 여기가 여기보다 크다. 여기가 서열입니다. 근데 그거의 간격을 몰라. 간격이 다른 거죠. 여기보다 좀 더 크다. 저거보다 조금 더 크다. 우리 옆에 지금 학교가 서울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있잖아요. 지금 전체 토지 면적이 어디가 제일 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 학교 중에 어느 학교보다 조금 더 크다. 어느 학교 조금 더 크다. 요거는 간격이 바로 알아요. 왜? 그건 평으로 나오니까 평. 몇 평 이거는 저기 비율 척도인데 서열 척도로 돼.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과자가 조금 더 맛있다. 어떤 과자가 덜 맛있다. 이건 아주 맛이 없다. 대충 그거는 서열이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서열 척도는 안 되고 서열 척도는 그 맛있는 거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렇게 나온 거. 등가는 맛있는 거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온다. 이거의 맛과 저거의 맛의 차이는 요거의 맛과 저거의 맛과 차이가 같다. 이럴 때 등간입니다. 가끔은 서열 척도와 등간 척도를 구분하는 적이 있는데 1800년대 교수들이 합의를 했답니다. 등간 척도가 나오지 않는 데면 평균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그냥 등간 척도를 그냥 쓰고 있을 뿐입니다. 5점 척도라고 했죠. 그 리커트 5포인트 스케일. 1번과 2번, 2번과 3번, 3번과 4번, 4번과 5번의 차이가 있는 거. 요걸 이제 등간 척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율 척도는 뭐 몸무게, 키 이런 거, 숫자로 바로바로 나오는 거. 요거는 뭐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십시오. 명목 척도가 다 나왔죠. 서열 척도도 나왔고, 등간 척도 나오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현실적인 통계학, 요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됐습니다. 1장은 이제 정리했습니다. 1장은 기본적인 통계학의 기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이 통계량인데, 통계량이란 앞에서 우리가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평균과 표준편차,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현상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 같은 것을 합해가지고 그걸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계량, 물론 평균과 표준편차 말고도 많습니다. 중위수, 최대치, 우도, 뭐 첨도 이런 것들이, 커토시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이런 개념도 있는데, 그런 개념들은 너무 어렵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평균과 표준편차입니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계량이라고 하고, 그걸 구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많은 분석을 합니다. 거의 다 이번 학기에 하는 게 거의 다 그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계량이라고, 그거의 집합, 평균과 표준편차를 포함한 수많은 통계량의 합을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스태티스틱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아두시고, 두 번째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통계량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